우리 둘만 있네? 알았어. 좋았어. 가만 있어보자. 방송 이상하면 왜 안 온대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찾는다고 그래봐요. 왜 안 온대? 이상하면 여경이한테 문자 연락 짠 됐어. 여기 그 안 빠지고 맨날 와줘서 고마워 여경아. 여경이 없으면 어떡해요? 여경이 안 오면 주영이도 안 올 거고. 여경이 최고. 좋아. 이거 먹을 사람? 그래요. 참. 그래. 얘들도 싸구려 안 먹는다니까. 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보자. 여기 혹시 저번 시간 필기한 거 있어요? 네. 좀 조금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으로 이었어야 예쁘니까. 아이 고마워요. 아유 역시 우리 여경이. 좋았어. 그래서 오케이 딱 좋았어. 여경이 진짜 진짜 아름답다 진짜 필기가. 와 진짜. 네. 봐봐. 막 기분이 좋죠 막 보고 있으니까. 네. 진짜 막 가슴이 따뜻해져 이 보고. 여경 최고. 와 완전 예쁘다. 좋아. 네. 예. 어디 우리 주영이도. 어머 주영이도 주영이는 굉장히 콩콩한 느낌이 나고. 뭐 주영이도 괜찮은데요? 주영이 거도 봐봐. 주영이 거도. 네. 주영이 거도 잘했죠. 네. 주영이 거도. 대단하다. 좋아. 네. 둘이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가 본데요? 아닌데요. 많이 달라요? 네. 진짜로요? 그렇구나. 원래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뭐냐면은 단 2년이 되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서로 상보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둘이 뭐 특별히 뭐 하라는 건 아닌데 뭐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보통 친구 사이가 이게 비슷해야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예고했듯이 오늘 이제 수식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좀 차근차근 증명을 해드리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유는 그 유희 선생님 수업,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도 증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희도 교사도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할 뿐더러,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그 옥스토비 책이 내용이 어려운 책인 건 맞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옥스토비라는 사람의 성격이 꼼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왜 앞에서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 왜 그 평형상수 K 요거 이제 증명을 할 때 그 뭐냐면은 그 어떤 수식이 있었냐면 깁스 에너지가 이렇게 돼서 이상기체의 경우 nRT 그 로그 그러니까 nRT 로그 이제 P 제로분의 P 이런 수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기억나요? 그래요. 이거 태어나 처음 본 것 같죠? 우리 이거 했었어요, 그렇죠? 그 14장에서 나온 내용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평형상수를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출문제로도 그 증명하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했었는데 이 설명을 하는 과정도 수학적으로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했었죠. 그게 그 옥스톱이라는 사람이 이게 뭔가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이게 뭐 책에 실어놓긴 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꼼꼼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수식을 전개할 때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약간의 오류.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콜라이전 띠어리도요. 이게 좀 보시면 또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약간의 오류. 예. 근데 그게 그럼 약간 오류니까는 크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코딩 배워봤죠? 코딩 하다가 쫙 하다가 한 글자만 틀리면 프로그램 돌아가 안 들어가요. 코딩에 명령어들 있잖아요. 명령어에 한 글자만 달리 입력해도 오타가 있어도 나중에 익스큐트 하면 이 프로그램 돌아가요, 안 들어가? 안 돌아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적으로 쭉 전개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상하게 이 논리가 이상하게 탁 튀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 실수구나. 이제 실제로는 이게 있지 이게 될 텐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차근차근 봐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옥스톱이 책만으로는 이걸 이해하기가 좀 난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보여드립니다. 자, 우선 저번 시간에 충돌 이론을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같은 기체 분자들끼리 쾅쾅 충돌한다고 했었는데 이때 각각 그 나왔던 것들에 보시면은 요 Z1이라고 하는 거. 이 Z1이 바로 뭐냐면 충돌 속도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했죠. 근데 속도라기보다는 일종의 횟수 1초당 기체 분자들끼리의 충돌 횟수예요. 그걸 우리가 Z1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같은 기체들끼리라는 뜻을 이제 추각해서 1이라고 아래첨자를 쓴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같은 그릇에 동일한 그 기체 분자를 넣었는데 지들끼리 이제 똑같은 것들끼리 충돌할 횟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V분의 N 이게 무슨 의미였죠? V분의 N 이게 무슨 의미였죠? 주영 뭐였죠 이게? 개수 밀도. 그래서 바글바글 할수록 많이 충돌한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V바 이건 뭐였죠? 여기가 V바는 뭐였죠? 평균 속력이었죠. 그래서 수식을 조금 표현을 하면 루트 2에 V분의 N 한 다음에 평균 속력의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됐어요? 바로 8RT over 파이 이렇게 이거로 씁시다. 볼주만 상수로 씁시다. 자, 8kBT over 파이 m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평균 속력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뒤에 있는 이 부분 시그마 C라고 한 거 얘가 뭐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얘가 바로 뭐냐면 콜라이전 크로스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충돌 단면적. 이것만 놓고 보면 특별한 게 아닌데 오늘 할 개념의 확장에서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건 그 뭐라고 했었어요? 사람들끼리 지나다니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큰 등산 가방을 메고 있으면 더 자주 충돌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항이었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됐었죠. 파이 d 제곱. 그래서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이 바로 요건데 뭐 파이는 뭐 3.14 개고요. 여기서 d가 뭐였어요? d. 저기 d가 뭐였죠? 주영아 d가 뭐였죠? 그렇지. 바로 분자의 지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빠글빠글할수록 더 자주 충돌하고 빨리 움직일수록 더 자주 충돌하고 그리고 넙대대할수록 더 자주 충돌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앞에 있었던 이 루트의 의미는 뭐였죠? 이 루트의 의미는 뭐예요? 자, 저 루트 2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v분의 n 한 다음에 8kbt 오버 한 다음에 파이 곱하기 2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요 파이 d제곱은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앞에 루트 2라는 상수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바꾸면 이 뭐냐면은 기체 분자 하나의 질량을 2로 나눈 거랑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만큼 저 부분이 뭐로 바뀌죠? 뭐 이 부분은 뭐 안 써도 돼요. 저번 시간에 뭐 다 써져 있는 거니까. 리마인드 하려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 m이 뭐예요? 기체 분자 한 개의 질량이죠. 2로 나눴어요. 그게 뭐죠? 쭉 뭐죠? 여기는 뭐였죠? 바로 짜잔. 이거 기억해야 돼.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뭐죠? 뮤라고 쓰고 뭐라고 읽죠? 우리말 번역은 환산 질량. 영어로는 reduced mass. 아시겠죠? 자, 저 reduced mass는 어떻게 정의돼요? 바로 reduced mass의 역수는 충돌하는 두 입자의 질량을 역수를 취해서 더한 거랑 같아지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환산 질량이 주어진 질량의 절반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왜 이때 그 질량을 환산 질량으로 써야 하죠? 바로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으로 유도를 했냐면 어떤 기체가 비행을 해서 다른 기체들이랑 충돌을 하는데 비행하는 기체 개만 움직이고 타겟이 되는 기체는 가만히 있다는 가정 속에서 이걸 증명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모든 기체는 가만히 있는 기체가 있어요. 실제로는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죠. 다 움직이니까 이때 하나를 고정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얘가 움직이는 속력은 그냥 속력이 아니라 무슨 속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속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상대 속력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속력이 앞에서는 그냥 입자 한 개의 상대 속력이지만 이 개념을 뭐냐면 증명을 할 때는 뭐로 바뀌어야 돼? 바로 V 렐러티브의 평균. 요거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냥 속력이 아니라 상대 속력. 상대 속력이라는 말을 할 때 여기 상대의 그 REL을 이렇게 아래 첨자로 써주죠.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옥스토비치의 9장에는 이런 식으로 수식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간단하게 다르게 쓰면 자 이제 요 부분 지워도 되겠죠? 저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지워서 표현하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V분의 N 한 다음에 상대 속력의 평균 곱하기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어떤 경우 동일한 기체의 시간당 충돌 횟수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자, 요 밑에 지울게요. 이건 지울게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복습이었어요. 저번에 했던 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어디 갔어? 제목을 또 예쁘게 뽑아야지. 나와라 제목. 여기 있다. 자, 두 번째는 자, A guess와 B guess 두 분자 간 충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까는 어떤 분자 서로 같은 기체 분자들끼리 충돌이었거든요. 지금은 두 종류의 충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종류의 충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자, 첫 번째 1. 자, 우선 둘 다 하드 스피어다. 자, 그래서 이게 하드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한다고 했어요? 강체라고 번역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스피어는 구고요. 그래서 A 분자가 됐건 B 분자가 됐건 둘 다 이 뭐냐면은 강체 구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A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B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가 A고 얘가 B고 그럼 둘 사이에 충돌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도 얘들의 뭐가 있겠어요? 지름이 있겠죠. 그럼 그 지름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A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 DB 지름을 영어로 다이어미터라고 하기 때문에 DA, DB 다 뭐겠어요?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지름. 자, 이때 이 A와 B 둘 분자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자, 두 번째 바로 요 경우에 이 시그마 C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그마 C의 이름이 뭐예요? 주영, 시그마 C 이름이 뭐예요? 그때 일부 물어보려 일부 지웠어요. 시그마 C 이름이 그렇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 그죠? 앞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개념이 확장되는데 말을 기억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얘 이름이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C인데 자, 아까는 동일 기체 사이의 충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게 두 종류 사이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종류 사이의 충돌과 관련된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우선 이 두 개가 충돌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예쁘지가 않네. 아니 뭐야 이게. 하건 뭐 하여튼 애건 어리기건 그림이건 뭐건 예뻐야 되는데 이게 예쁘지가 않네. 이상해. 어쨌건 하나가 A고 하나가 B라고 합시다. 하나가 A고 하나가 B라고 합시다. 자, 이때 요렇게 해서 자, 어떤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냐면 두 분자가 살짝 접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자, 왜냐하면 접하는 것부터 충돌이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공 두 개가 있는데 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이제 뭐 예를 뭐 그야말로 정면 충돌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이겠죠? 정면 충돌할 수도 있고 비껴 맞을 수도 있는데 가장
가장 아슬아슬하게 비껴 맞는 게 바로 이렇게 싹 접하는 경우겠죠.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얼마예요? 바로 원래 이 녀석의 지름 DA의 절반이 되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요 녀석 지름의 절반이 되겠죠. 그럼 이때 요 무게중심과 요 무게중심 접하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 요 D의 정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겠네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요 시그마 C는 파이 D 제곱 요런 식으로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을 정한다. 이게 동일 기체의 충돌이었으면요. 이 D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전체의 지름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기체의 충돌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각 반지름의 함으로 이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A하고 B가 같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그 구의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 두 개 더한 거니까 그냥 지름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은 두 분자가 살짝 접해, 살짝 접해서 접하는 이 경우 뭐냐면 접하는 이 경우의 시그마 C가 바로 충돌이 가능한 최대 단면적을 뜻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충돌이 이루어지는 단면적은 이 시그마 C보다 실제 단면적은 더 클 때 충돌이 되겠어요? 이것보다 작을 때 충돌이 되겠어요? 실제 충돌은 이 단면적보다 더 클 때 충돌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것보다 더 작을 때 충돌이 이루어지겠어요? 여경아. 더 작을 때 충돌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디 갔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구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무게 중심에서 요 무게 중심 그게 아니고 그렇지. 예를 들면 요 무게 중심에서 요 무게 중심 요 사이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D 다시라고 한다면 이 경우의 충돌 단면적은 파이 D 다시의 제곱이 될 텐데 이건 저기서 가정한 바로 시그마 C보다 무조건 작을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을 정하는 이유는 저것이 충돌이 가능한 최대 단면적을 저렇게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이라고 표현한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세 번째. 자, 이때 또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바로 개념을 쓸 때 이렇게 B게스는 모두 정지에 있고 A게스가 어떤 A게스 한 분자가 비행하면서 충돌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애는 정지해 있고 누구만 비행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무슨 속력의 개념을 도입해야 되겠어요? 상대 속력의 개념을 도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 속력의 개념을 도입하려면 무슨 질량을 써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도 환산 질량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의 이 reduced mass, 자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바로 뮤분의 1 역수는 ma분의 1 더하기 mb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ma, mb 각각 뭐냐면 이게 바로 a 분자 한 개의 질량을 ma라고 쓴 거고요. mb라고 쓴 건 b 분자 한 개의 질량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뭐 당연히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환산 질량은 ma 더하기 mb, ma, mb.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B가스가 NB개. 그래서 N이라고 하면 보통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가스가 NB개, NB개 있고, 그 다음 A가스가 한 개 있을 때 A 분자가 B 분자와 충돌하는 시간당 횟수, 이 시간당 횟수, 이걸 다른 말로 충돌 속도라고 했었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바로 요렇게 곱하기 이렇게 표현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때 잘 봅시다. 시그마 C가 뭐겠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이겠죠? 어떻게 정의되는 이 그 충돌을 하게 되는 이 거리 D가 두 반지름의 합으로 표현되는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 그다음 REL은 뭐예요? 바로 평균 상대 속력이겠죠. 자, 그리고 난데없이 V가 나오는데 V가 보세요. V. 바로 그 A 기체가 됐건 B 기체가 됐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되겠죠.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체가 담겨있는 그릇은 당연히 있는 걸 거고요. 그것의 부피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주어진 수식은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 수식이 뭐였냐면요. 모두 다 같은 종류의 기체일 때 1초당 충돌 횟수였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모두 다 B인데 거기서 딱 하나만 A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모두 다 B인데 딱 하나만 A니까 그 어떤 한 동일한 기체에서 어떤 한 기체가 지나가면서 충돌할 횟수나 A는 딱 하나인데 나머지가 다 B일 때 충돌할 횟수나 표현이 똑같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개념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B가스가 NB개, 그리고 드디어 A가스 역시 NA개 공존할 때 충돌 속도,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걸 편의상 어떻게 ZAB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아까 이 앞에서는 Z1이라고 했었죠? Z11. 그럼 이제 원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원의 의미는 한 종류.
의미를 Z1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AB 두 종류니까 AB끼리 충돌한다고 해서 ZAB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그마 C의 VREL의 V분의 N A 곱하기 V분의 N B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개념이 만들어진 거냐면 A 입장에서만 변화가 생긴 거죠. A가 한 개 있을 때, A가 n 개 있을 때.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럼 A가 한 개 있을 때 충돌 속력이 충돌 횟수죠. 충돌 횟수가 이거라면 그 A가 고스란히 배수가 되면 충돌 횟수도 당연히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A와 B 사이의 충돌은 절대적이에요, 서로 상대적이에요. 서로 상대적이죠. 서로 상대적이니까 B가 가만히 있고 A가 가서 충돌한다고 생각하나 A가 가만히 있고 B가 가서 충돌한다고 생각하나 결론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A의 개수가 늘어나도 걔가 어떤 밀도로 있느냐가 충돌 횟수에 똑같이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에 대해서도 개수 밀도가 고려되지만 A에 대해서도 개수 밀도가 고려되는 것. 아시겠죠? 그렇게 바로 어떻게 된다? 1초당 충돌 횟수가 정의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동일 기체 사이의 1초당 충돌 횟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두 종류의 기체당 충돌 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때 VREL 얘는 어떻게 표현되죠? 바로 8kBt over 파이 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는 뭐죠? KB 볼츠만 상수하겠죠. 볼츠만 상수. 역형화 KB 뭐? 볼츠만 상수. 자, 그다음에 뭐 T는 온도, 8은 8, 뭐 파이는 파인데 예. 요거. 이 뭐라고요? 바로 요거. 이게 다 지금 시험 문제겠죠? 전부 다 시험 문제야, 이거. 이따가 기초 문제 실제로 풀어보면 알아요. 전부 다 시험 문제야. 됐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서부터 아주 새로운 개념, 드디어 속도론이 나와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A와 B가 충돌을 저렇게 표현했었죠. A와 B가 충돌을 저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이때 A와 B가 충돌을 넘어 반응을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그냥 A하고 B가 충돌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충돌만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충돌한다면 어떡하죠? 충돌한 다음에 이거 다시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쾅 충돌하고 튕겨 나오고 또 쾅 충돌 튕겨 나오고 뭐 이럴 텐데, 반응은 뭐예요? 쾅 충돌한 다음 뿅 하고 다른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럴 경우에 저 속도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죠. 자, 우선 그 속도론을 표현하기 위한 몇몇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우선 첫 번째 자, 두 분자가 딱 하고 충돌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 두 분자가 딱 충돌하는 순간의 상대 속력을 V. 자, 여기서의 속력은 항상 그냥 속력이 아닌 상대 속력을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그 상대 속력을 V라고 할 때
그때의 병진 운동 에너지를 입실론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보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하면 E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했죠. 물론 이제 이건 뭐 표현하는 그 저자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나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옥스토비 책에도 이렇게 표현돼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얘는 진짜 거시적 혹은 덩어리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거시적이고 큰 막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실제 측정 가능한 그 덩어리 에너지를 보통 대문자 1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게 그리스 알파벳으로 쓰는 건 뭐냐면요. 바로 분자 한 개. 알겠죠? 그 에너지를 지금 이렇게 입실론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A하고 B 분자 두 개가 딱 충돌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A 뭐 N몰, B 뭐 B몰 몰수 단위의 거대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B 기체 분자 하나에 A 기체 분자 하나가 와서 딱 때리는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보시다시피 충돌하는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는 설마하니 회전 운동이 있어요? 설마하니 병진 운동이 있어요? 충돌하는 에너지는 무조건 무슨 에너지예요? 충돌하는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병진 운동 에너지일 거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병진 운동 에너지로 지금 이 운동 에너지가 표현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입실론은 여기 있는 V하고 어떤 관계겠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겠어요? 수식 불러보세요. 얼마예요? 조영아 얼마야? 입실론은 뭐예요? 병진 운동 에너지니까 다 아는 수식 뭐예요? 2분의 1? 맞아 2분의 그다음? mv 제곱이요? 2분의 1? 뮤 v 제곱. 자 역시나 여기서 뭘 쓰고 있어요? 환산질량. 왜냐하면 지금 두 기체 분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충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충돌 횟수를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정지해 있고 하나만 움직이는 것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즉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속력을 상대 속력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질량도 무조건 환산 질량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환산 질량은 지금 어떻게 표현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상대 속력 V. 밑에 쓸까? 상대 속력 V를 어떻게? E 입실론 오버 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저렇게 하나를 정해놓고 그 다음 새로운 컨셉 자,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라는 개념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뭐 굳이 하자면 이거겠습니다. 반응 단면적. 반응 단면적. 그래서 리액티브의 R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라 쓰고 R. 여기에는 요 R을 이렇게 아래 첨자로 쓴 겁니다. 아까 크로스 섹션 중에 무슨 크로스 섹션이 있었죠? 아까 앞에서 했던 크로스 섹션 중에 어떤 크로스 섹션이 있었죠?
여기가 무슨 크로스 섹션이 있죠? 아까 앞에서? 바로 짜잔. 바로 요 자리가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이셨어요. 이 크로스 섹션을 새로운 개념을 하나를 도입하는데 그게 바로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충돌했어요. 그럼 물론 충돌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충돌 안 하면 그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 안 하면? 그럼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알겠어요? 뭐 충돌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충돌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경우 충돌을 하게 되면 그게 반응으로 연결되는 경우. 얘는 충돌로만 끝나는 경우. 얘는 그 충돌이 반응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걸 구분하기 위해 아까 이 크로스 섹션과는 좀 다른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얘가 뭐냐? 바로 이렇게 두 분자가 충돌 후 반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대 충돌 면적을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이 처음 도입돼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자, 이겁니다. 두 분자 간 충돌 시의 병진 운동 에너지. 그걸 아까 뭐로 잡았죠? 입실론이라고 잡았죠. 요게 충분히 크다면 자, 요렇게 정의된 시그마 R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개념이 이제 뭐냐면 확장이 될 텐데, 두 분자 사이에 충돌 시에 병진 운동이 충분히 크다면 요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런 충돌 이론 이전에 이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면 두 분자가 충돌을 하는데 대충 슬쩍 충돌해야 돼요? 꽝 충돌해야 돼요? 반응이 되려면.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은. 자,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얘기는 두 분자가 충돌해서 반응이 되려면 살살살 탱 이렇게 충돌해야 반응이 되는 거예요. 어느 일정 이상의 에너지로 꽝 충돌해야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반응이 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에 의하면. 지금 어려워요? 그래. 얘기 좀 해줘봐요, 주영아. 언제 그 충돌이 그 뭐냐면 반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세게 충돌할 때 그래야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게 충돌해야 되는 그 최소 경계, 그거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잘 봐. 어느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만약 정해져 있다고 쳐봐요. 그럼 정해져 있을 때 얘가 그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얘한테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충돌할 때 얘한테 완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 진짜로 그냥 공에 정지해 있고요. 이 공이 어디서 날아와요? 얘는 정지, 얘는 스탑. 얘 운동 에너지 있어. 슉 날아와. 쾅 할 거야. 알겠죠? 쾅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얘한테 온전하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충돌해야 얘 운동 에너지가 여기 온전하게 전달돼요? 바로 정면 충돌. 무슨 말 알겠어요? 정면 충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면 충돌은 이 크로스 섹션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크로스 섹션이 작아지는 상황이에요? 정면 충돌은. 정면 충돌은 크로스 섹션이 작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역으로 여기에 있는 정지에 있는 기체 분자에 또 다른 기체 분자가 와서 충돌을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달할 텐데, 자, 지금은 아직 반응 말고요. 그냥 충돌만 생각합시다. 충돌만. 그럼 얘가 와서 얘랑 충돌을 했는데도 거의 운동 에너지 전달을 못해. 그게 어떻게 충돌하는 거야? 분명 충돌을 했는데 얘가 얘한테 운동 에너지를 거의 전달할 수가 없어. 어떻게 충돌할 때야? 자, 정면 충돌하면 운동 에너지가 확 전달이 되죠. 근데 어떻게 충돌이 되면 충돌이 돼도 에너지가 거의 전달되지 않아? 바로 스쳐 지나갈 때. 무슨 말 알겠어요? 한 점에서 싹 스쳐 지나갈 때도 일종의 충돌이라 할 수 있지만 스쳐 지나가 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잘 돼? 잘 안 돼? 잘 안 되지.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는 크로스 섹션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크로스 섹션이 커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크로스 섹션이 작아지면 운동 에너지 전달이 효율적이고 크로스 섹션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그냥 단순 충돌 이론이야. 단순 충돌 이론. 자, 근데 얘가 개념이 넘어서서 단순 충돌이 반응이 된다고 하자. 자, 그러면 반응이 돼야 되면 충돌했을 때 확실히 충돌했을 때 확실히 운동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야 돼? 운동 에너지를 조금 전달해야 돼? 반응이 되려면 확실히 전달해야 되지. 그렇다면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 얘가 비실비실해. 운동 에너지가 없어. 그럼 운동 에너지가 없으면 서서히 날아와서 그나마 얘가 운동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도 그나마 얘하고 충돌해서 반응이 되려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별로 없는 운동 에너지를 하더라도 온전히 다 전달해야 되겠어? 조금만 전달해도 되겠어? 이거 갖고 있는 에너지가 비실비실하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전달을 해야 겨우 반응이 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다면 반응이 가능한 크로스 섹션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응이 가능한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즉 극단적인 경우는 에너지가 너무 작으면 오직 정면 충돌,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이 0이 될 때만 반응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얘가 운동 에너지가 억수로 커. 억수로 크면 슬쩍 충돌해도 에너지가 확 전달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슬쩍 충돌해도 된다는 얘기는 반응이 가능한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 커도 된다는 얘기야, 작아도 된다는 얘기야? 커도 된다는 얘기지. 왜? 스쳐 맞아도 운동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면서 반응이 될 테니까. 뭐 할 때? 얘 운동 에너지가 클 때.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분자 간 충돌 시의 변진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크다면 반응이 가능한 최대 단면적은 커진다. 그러면 역으로 그 운동 에너지가 클 때 큰 거니까 역으로 에너지가 작으면 작아지겠지 뭐. 알겠죠? 커질 때 커지면 작으면 작아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각 분자의 충돌 시의 병진 운동 에너지 요 입실론이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뭐냐면 어떤 분자가 충돌을 할 때
그 충돌의 운동 에너지가 크면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커지고 충돌의 에너지가 작으면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작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누구의 함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충돌 시의 운동 에너지와 함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시그마 R이라고 쓰고 여기에 입실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로 뭐다?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이 병 충돌 시의 병진 운동 에너지의 함수다. 라는 컨셉으로 저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자, 세 번째. 앞서의 단술 충돌 이론에서 1초당 충돌 횟수 ZAV.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게 앞서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이렇게 표현됐었죠. 시그마 C의 VREL의 바 VNA VNB. 아까 썼던 그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요 수식을 다시 보면 여기에 있는 VREL 이건 뭐냐면 바로 개별적 충돌의 개별적 충돌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개별적 충돌의 상대 속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개별적 충돌의 상대 속력을 여기 위에 바라고 쓴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평균이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재밌는 건 개별적 충돌의 상대 속력은 모두 같아요? 모두 달라요? A분자하고 B분자가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A분자와 모든 B분자의 개별적 충돌의 상대 속력이 있겠죠. 그건 모두 다 같아요? 모두 다 달라요? 주영아, 모두 다 같아요? 모두 다 달라요? 모두 다르죠. 그걸 평균한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VREL 이거는 모두 다르지만 그걸 평균 한 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수없이 많은 아보가드로 수보다 더 많은 평균이 더 많은 입자의 개수들이 충돌을 하고 있을 건데 그 각각의 개별적 속력은 다 달라요. 근데 그걸 평균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단순 충돌에서 요거 개별적 요 충돌 단면적은 모두 같나요? 모두 다른가요? 자, 그냥 A하고 B가 단순 충돌만 한다고 할 때 단순 충돌을 하는 개별적 상대 속력은 모두 같아요? 모두 달라요? 모두 다르고 그걸 평균해서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개별적 충돌 단면적은 자, 지금 C예요. C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이에요. 이건 모든 개별적 충돌에 대해서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은 모두 다른가요? 모두 뭐하죠?
모두 같은 상수죠. 그죠? 어떻게 같은? 요렇게. 혹은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A분자의 반지름, B분자의 반지름이잖아요. 이게 A분자 반지름, B분자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A분자 반지름, B분자 반지름은 뭐 자꾸 변해요? 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두 분자 사이의 충돌 단면적은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모든 충돌에 따라 다른데 이건 모든 충돌에 따라 같죠. 그러면 얘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개별적 모든 충돌의 상대성력은 모두 다르다고 했죠. 근데 그 충돌의 크로스 섹션 다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다 다른 것에 어떤 상수를 곱한 거지. 그럼 다 다른 것에 상수를 곱해서 평균을 한 거나 그 상수를 따로 빼서 표현한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두 분자 사이의 단순 충돌 횟수를 요런 꼴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단순 충돌이 된다고 할 때 항상 같은 충돌 단면적에 개별적으로 다른 상대 속력을 곱한 걸 평균한 것이 1초당 충돌 횟수를 결정해 준다. 이 개수 밀도 빼고요. 아시겠죠? 그럼 얘를 개념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제 줄게요. 내준다. 준다. 자, 바로 3, 4. 가스 페이즈, 기체 상태죠. 자, 바이몰리큘러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뜻이에요? 바이몰리큘러가 어떤 뜻이에요? 주영아? 몰리큘러는 무슨 뜻이야? 분자. 바이는 두 개. 그래서 두 개라고 해야 되고 그냥 두. 그래서 두 분자 간을 영어 표현으로 바이몰리큘러라고 하죠. 바이몰리큘러라고 하죠. 그래서 gas phase bimolecular elementary reaction. 자, elementary는 무슨 말이에요? 여경아, elementary 무슨 말이에요? 단일 단계. 자, 단일 단계의 뜻은 뭐죠? 뭐가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는? 단일 단계 반응의 정의가 뭐예요? 무엇이 바로 반응으로 연결되는? 충돌이 바로 반응이 되는. 그걸 우리가 엘러먼트리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 엘러먼트리 리액션의 키네틱스. 자, 키네틱스를 우리말 번역으로는 속도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정말 단순한 반응, A가 기체 상태인데 B랑 꽝 반응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직 둘의 충돌로 P 요 생성물 프로덕트가 되었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D, N, P, DT
자, 뭔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요만큼은 생성물 입자 개수에 dt가 있으니까 시간당 변화율 맞아요? 그럼 웬 시간당 변화율? 아니 그게 속도론이잖아. 속도론 알겠죠? 그래서 1초 동안 P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생길 텐데 그 1초 동안 P가 생기는 개수 알겠죠? 그 개수를 NP라고 해보자고. 이걸 컨셉적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사람들 참 똑똑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이 수식하고요. 요 수식하고요. 요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얘는 뭐죠? 그냥 단순 충돌 횟수였어요. 근데 얘가 뭐로 바뀌었냐면 그래서 시간당 생성물의 입자 변화율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랬더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똑같은데 뭐하고 뭐가 바뀐 거죠? 요 부분이 바뀌었죠. 요거 바뀌었죠. 네. 물론 REL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이 뭐예요? 상대 속력인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이거는 단순 충돌 이고요. 이것은 충돌이 아니죠. 반응이 가능한 최대 충돌 단면적인 거죠. 이걸 말을 줄여서 뭐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인 거죠. 그러면 이 수식에서 첫 번째 1 개별적 충돌에서 시그마 R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과 VREL 상대 속력은 모두 같을까요? 모두 다를까요? 개별적 충돌에서 저 시그마 R하고 V 렐러티브는 모두 같을까요? 모두 다를까요? 모두 전부 다르겠죠. 단순 충돌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요. 단순 충돌에서는 모든 개별적 충돌의 상대 속력만 다르고 충돌 단면적은 항상 이 수식으로 똑같다고 했죠.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충돌이 되려면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정면 충돌하느냐 비껴 맞느냐에 따라 전달하는 에너지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라지고 그 덕에 반응 가능한 단면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개별적 충돌에 따라 어떻게 이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도 달라지고 상대 속력은 당연히 달라지고. 그래서 아까 단순 충돌은 요건 같고 요건 다르고 근데 여기는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얘는 누구에 대한 함수고 에너지에 대한 함수고 충돌 시에 운동 에너지에 대한 함수고. 알겠죠?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냐면 그래서 각 충돌이 반응이 될지의 여부는 바로 시그마 R 곱하기 V 렐러티브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VRL이 뭐예요? 상대 속력이죠. 각 충돌마다 어떤 상대 속력은 클 수도 있고 어떤 상대 속력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각 상대 속력마다 전달하는 운동 에너지가 다를 테니 그때 반응이 가능한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도 달리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해 주는 것만 단위시간당 프로덕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위시간당 프로덕트가 되는 반응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거시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은 바로 이 개별적인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과 상대 속력의 곱이 아니라 이것의 평균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막 하여튼 유명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상대 속력, 그냥 평균 속력, 바로 8RT 오버 파이 M 이렇게 표현되는 평균 속력 있잖아요. 그럼 얘는 기체들의 속력 V1, V2 해서 VN을 N으로 나눈 그 산술 평균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기체들은 조금 모여 있어요. 억수로 많이 모여 있어요. 기체들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여 있기 때문에 V1, V2, V3, VN의 개별적 속력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알 수 있는 건 요것의 평균만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충돌이 반응으로 연결되는 것의 여부가 이것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애석하게도 각 개별적 충돌의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과 각 개별적 충돌의 평균 속력을 알 수 있다 모른다? 이건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묘하게도 뭐는 알 수 있다? 요것의 평균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기체분자 운동론의 컨셉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녀석들의 평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궁금하죠? 조용 안 궁금해? 궁금하다고 해야지. 그렇죠? 뭐야 저 누구야? 역경아 궁금해요? 궁금하죠? 안 알려줌. 궁금하면 안 알려줌. 500원 내면 알려줌. 자, 조용히 화났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됐다. 방송 잘 들어갔겠지?